병실 문이 열리고 최규태가 들어섰습니다. 한무철과 김대식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42년 우정이 무너진 자리, 배신과 분노가 소용돌이 쳤던 그 공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철아. 대식아. 최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무철은 침대에 앉은 채 친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간을 내주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물을 빼앗긴 배신감, 목숨을 위협받았던 공포, 그리고 일어나. 한무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라고. 최규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무철의 손이 내밀어져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이리 와. 무철아. 내가 너한테. 나도 미안해. 한무철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건물주라고 잘난 척하면서 너한테 하인처럼 대했잖아. 김대식도 일어나 두 친구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규태야, 나도 미안해. 내가 너희 둘 사이를 더 챙겼어야 했는데.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42년 전 나이트클럽에서 맺었던 그 약속,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했던 그 맹세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대운을 잡아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이 꺼지고 의료진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시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한무철과 김대식은 나란히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경과가 좋습니다. 의사의 말에 이미자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복도에 모여있던 가족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회복실 안 한무철과 김대식은 하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차트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활력 징후 정상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회복에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한무철의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빨리요. 의료진이 황급히 한무철 주위로 모였습니다. 간 기증 후유증입니다. 합병증 위험이 있어요. 집중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밖에서 대기하던 가족들에게 간호사가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미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합병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 위험한 단계는 아니지만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안내 데스크 앞에 섰습니다. 한무철 씨 병실이 어디죠? 법원 서류 전달하러 왔습니다. 지금 회복실에 계신데요. 수술 막 끝나신 분이라. 상관없습니다. 본인이나 보호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복도에서 그들을 목격한 한태아가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재산 압류 관련 서류입니다. 대운빌딩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 권리 행사 통지서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수술 직후라 위독하세요. 저희도 송구스럽지만 법적 절차입니다. 채권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무철 씨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정보가 퍼지면서 채권 회수를 서두르는 겁니다. 한태아는 묵직한 서류 봉투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간을 내주었는데 세상은 그 틈을 노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복실에서는 여전히 한무철의 상태를 주시하는 의료진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혈압이 더 떨어지면 중환자실로 옮겨야 합니다. 준비해두세요. 다음 날 아침 정장을 입은 2명의 형사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미자는 남편의 병실에서 나오다가 그들과 마주쳤습니다. 한무철 씨의 보호자이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박 형사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형사들은 이미자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형사가 두꺼운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장태풍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 큰 조직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수년간 건물주들을 타깃으로 조직적인 사기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 건물들이
전부 저희 남편 소유였던. 맞습니다. 한무철 씨가 과거에 소유했던 건물들입니다. 이 조직은 건물주들에게 접근해 명의신탁을 유도하거나 최규태 씨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인을 이용해 소유권을 빼돌렸습니다. 이미자는 서류를 넘겨보며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건 조직의 보스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무철 씨가 의식을 회복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없애려 합니다. 증거를 없앤다는 게 한무철 씨가 핵심 증인입니다. 그가 보관했던 서류들, 그가 기억하는 거래 내역들이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럼 제 남편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경호가 필요합니다. 병실 앞에 경찰을 배치하겠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목숨을 걸고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는 생명까지 위협받는다는 거예요? 부인 힘드시겠지만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한무철 씨가 회복되면 조직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지금 합병증으로 위독한 상태예요.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보스는 한무철 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기를 바랄 겁니다. 이미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스가 누군데요? 아직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추정됩니다. 부인,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즉시 신고하시고 특히 의료진이 아닌 사람이 환자에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이미자는 남편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던 한태아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태아야, 너희 아버지가 큰일에 휘말렸어. 한태아는 아버지 병실 앞에서 사람들을 주시했습니다. 오후에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낯선 인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였지만 걸음걸이가 어색했습니다. 저기요. 한태아가 소리쳤지만 여자는 비상계단으로 사라졌습니다. 한태아는 경비실로 달려갔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인데 경비가 무전기로 연락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여자는 1층 비상구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김석진이 아버지를 보러 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한무철 병실 앞에서 한 간호사와 마주쳤습니다. 실례지만 환자분 면회 시간은 끝났는데요. 저 간호사예요. 링거 교체하러 왔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명찰이 삐뚤어져 있었고 손에 든 링거백의 라벨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자가 석진을 밀치려 했습니다. 석진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방에서 주사기가 떨어졌습니다. 경비, 여기 사람 좀 와주세요. 석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란을 듣고 경비들이 달려왔고 여자를 제압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한태아가 뛰어왔습니다. 한무철 씨 병실에 이상한 주사기를 들고 들어가려 했어요. 아까 그 여자예요. 제가 쫓아갔던. 경비들이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부르세요. 빨리요. 얼마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형사 박 형사도 함께 왔습니다. 이거 감식 돌려봐야겠어요. 석진 씨 잘하셨어요. 이 여자가 누구예요? 가짜 신분증이네요. 본인 얼굴도 아니고. 여자는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행하겠습니다. 두 분은 나중에 진술서 작성하러 와주세요. 경찰이 여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한태아와 석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진 씨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를 구해주셨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태아 씨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살려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한무철의 생명이 정말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가짜 간호사가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주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화칼륨이에요. 정맥주사로 투여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킵니다. 여자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변호사 오기 전엔 말 안 해요. 한편 병원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형사는 이미자를 다시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사기에 든 약물은 즉사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었습니다. 조직적 범행임이 확실합니다. 그럼 제 남편을 어떻게 지켜요? 병실에 24시간 경호를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무철 씨가 소유했던 건물들과 관련된 서류를 찾아야 합니다. 한태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서재를 뒤져볼게요. 조심하세요. 집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 병실 밖에는 경찰관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한서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꼭 깨어나셔야 해요. 옆 병실에서는 김대식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해숙이 물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응, 괜찮아. 무철이는 어때?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요. 내가 살려고 무철이가 고생하는구나. 밤이 깊어지자 한태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어둠 속에서 낯선 차량이 보였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책장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금고는 무사했습니다. 금고를 열자 두꺼운 서류 파일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태하는 가방을 메고 창문을 열어 뛰어내렸습니다. 바닥에 착지하자마자 담을 넘어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이 들렸지만 한태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으로 가주세요. 한태하는 가방을 꼭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직의 손길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새벽 2시 한무철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이미자가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한무철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미자.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한무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얼마 후 형사 박 형사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한무철 씨, 제 말이 들리십니까? 한무철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노린 조직적 범행입니다. 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대운, 빌딩, 지하, 금고, 비밀번호는 규태, 생일. 한무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 믿었던 최규태 씨도 피해자입니다. 지금 구치소에 있지만 조만간 풀려날 겁니다. 금고 안에 명의신탁 계약서 원본, 장태풍, 아니, 보스와 거래한 증거, 목소리, 녹음, USB. 형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무철 씨 잘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형사는 즉시 구치소에 연락했습니다. 한태아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태아야. 아버지, 이거 서재에서 가져왔어요. 한태아가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대운 빌딩에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최규태 씨와 통화가 됐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확인했고 지금 바로 대운 빌딩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어요. 한태아가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가야죠. 한무철은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태아야, 조심해. 김석진도 소식을 듣고 병실로 왔습니다. 원하셨군요. 석진이. 고맙다. 사장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셨잖아요. 대식이는 괜찮아? 네, 아버지는 회복이 빠르세요. 한무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진아, 너도 조심해. 밖에서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형사와 한태아는 대운 빌딩을 향해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새벽 4시. 최규태는 긴급 호출을 받고 나왔습니다. 최규태 씨, 한무철 씨가 깨어났습니다. 최규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무철이가? 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대운 빌딩 지하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최규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철이가 제 생일을 친구를 믿었던 거겠죠. 한무철 씨가 전화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해요. 미안한 건 저예요. 최규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규태 씨도 피해자입니다. 장태풍과 그 배후 조직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욕심을 부렸어요. 평생 무처리 밑에서 무시당하며 살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진정하세요. 지금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금고 안에 USB가 있을 거예요. 네. 꼭 찾아주세요. 그 안에 녹음 파일이 있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스를 만난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항상 장태풍을 통해서만. 한 번 직접 전화가 왔었는데 음성이 변조되어 있었어요. 그 전화 혹시 녹음되어 있을까요? 아, 그때 무철이가 제 폰에 녹음 앱을 깔아뒀어요. 집에. 금옥이한테 맡겼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연락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최규태는 혼자 남았습니다. 무철아. 대시가. 미안해. 교도관이 다가왔습니다. 들어가셔야죠. 잠깐만요. 종이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편지를 쓰고 싶어요. 최규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무철아, 나 규태다. 네가 깨어났다니 정말 다행이야. 나는 친구가 아니었어.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내가 너를 미워한 적은 없어. 미안해. 나는 이제 죗값을 치를 거야. 최규태는 편지를 접어 간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한무철 씨한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규태는 독방으로 돌아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2년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무철아. 대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형사의 차가 대운빌딩 앞에 섰습니다. 새벽 5시, 거리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확인하겠습니다. 형사가 무전기로 주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가시죠. 건물 입구로 다가가는 순간 형사가 멈췄습니다. 잠깐요. 문이 열려 있어요. 형사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쪽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금고실 앞 3명의 남자가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남자들이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물러서. 그때 계단 위에서 경찰 특공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다. 무기 버려. 특공대원들이 계단을 내려오며 외쳤습니다. 남자들은 포위되었습니다. 젠장. 남자들이 항복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연행되었습니다. 한태아는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작은 USB가 있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말씀하신. 형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명의신탁 계약서, 대출 서류, 문자 메시지 출력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무철 씨가 철저한 분이시네요. 형사는 증거 봉투에 서류와 USB를 넣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한태아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무사히 끝났어. 증거 다 확보했어. 정말 다행이다. 한태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태아 씨,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한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혼자서 모든 증거를 모으고 보관했을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경찰청 회의실 오전 10시. 형사 박 형사와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USB 파일에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규태 씨, 대운빌딩을 우리한테 넘기면 아드님 수술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형사가 재생을 멈췄습니다. 이 목소리, 분석 결과 나왔나? 수사관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네, 변조를 제거한 원본 목소리를 복원했습니다. 현대건설산업 회장 강철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강철민? 그 유명한 재벌 2세? 맞습니다.
지난 5년간 최소 20명의 건물주가 비슷한 수법으로 재산을 잃었습니다. 총 피해액은 약 500억 원입니다. 강철민 체포영장 신청하십시오. 즉시 집행합니다. 병원에서 이미자가 형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강철민이요? 현대건설산업 회장입니다. 한무철 씨가 보관한 증거 덕분에 그를 검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곧 체포작전에 들어갑니다. 결과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미자는 남편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배우가 누군지 밝혀졌대요. 강철민이래요. 한무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철민.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내 건물을 사겠다고 연락했었어. 거절했더니 여보, 진정해요. 이제 잡힐 거예요. 오후 2시 강철민의 자택 앞. 경찰 특공대와 수사팀이 집을 포위했습니다. 경찰입니다. 강철민 회장님 계십니까? 서재에서 강철민이 서류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강철민 씨 체포합니다. 사기, 횡령, 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강철민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영장 보여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한무철 씨 목소리 녹음, 명의신탁계약서, 거래 내역 모두 확보했습니다. 강철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연행되었습니다. 뉴스 속보가 나갔습니다. 현대건설산업 강철민 회장 조직적 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 병원에서 그 뉴스를 본 한무철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한무철이 말했습니다. 내가 잃은 것들을 되찾고,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보상하고,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 그게 이제 시작이야. 구치소 면회실. 최규태는 황금옥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금호가. 규태 오빠. 미안해. 너한테 정말. 됐어요. 형사님이 그러시던데 오빠 형량이 많이 줄어들 거래요. 정말? 네, 집행유예 받을 수도 있대요. 그럼. 애기 낳을 때. 걱정 마요. 진태 오빠가 옆에 있어요. 민용이한테 전해줘. 아빠가 사랑한다고. 직접 전하세요. 다음 주에 민용이도 면회 온대요. 그때 교도관이 들어왔습니다. 최규태 씨, 형사님이 오셨습니다. 잠시 후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최규태 씨, 좋은 소식입니다. 강철민이 체포됐습니다. 잡혔다고요? 네, 그리고 검찰에서 당신에 대한 구형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규태는 황금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무철 씨가 보낸 편지입니다. 최규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규태야, 나 무철이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하자. 우리 둘 다 잘못했어. 빨리 나와서 우리 다시 만나자. 대식이도 기다리고 있어. 건강해. 최규태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무철아. 며칠 후 검찰 조사실. 최규태는 검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량 조정을 권고하겠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정말입니까? 네, 판사가 받아들이면 곧 출소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최규태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방청석에서 황금옥과 최민용이 울었습니다. 석방되는 날 구치소 정문 앞. 황금옥과 최민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규태 오빠. 아빠. 최규태는 달려가 가족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다시 시작해요. 아빠, 나 이제 이해해요. 최민용이 말했습니다. 민용아. 최규태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병원 가요. 무철 오빠가 기다려요. 황금옥이 말했습니다. 그래. 가자. 최규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병원 복도. 최규태는 한무철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황금옥이 남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최규태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한무철과 김대식이 최규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철아. 대식아. 최규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일어나. 한무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서 이리 와. 나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아니야. 무철아. 김대식도 일어났습니다. 규태야, 나도 미안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42년 전에 약속했잖아. 한무철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 약속 아직 유효해? 당연하지. 우리 삼총사잖아. 김대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한무철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들이 부러웠어. 너희는 가족이 화목했잖아. 세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참 바보들이었네. 웃음이 잦아들자 한무철이 말했습니다. 규태야, 대운빌딩 얘기하자. 내가 다시 찾았어. 그럼. 한무철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대운빌딩 소유주가 3명이야. 대운빌딩 공동 소유자 한무철, 김대식, 최규태. 무철아. 이게 무슨. 우리 셋이 같이 소유하는 거야. 3분의 1씩. 안 돼.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 있어. 우리 삼총사잖아. 최규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1층은 대운치킨, 2층은 규태 네가 부동산 사무실 다시 차려. 3층은 우리 모임 장소로 쓰자. 좋은데? 김대식이 맞장구 쳤습니다. 세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42년 전 약속, 이제부터 제대로 지키자. 그래. 죽을 때까지 친구로. 병실 문 밖에서 이미자, 이해숙, 황금옥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잘 됐네요. 이제 우리도 친하게 지내요. 세 여자도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 달 후 한무철은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최규태가 찾아왔습니다. 무철아, 할 게 있어서. 최규태는 대운빌딩 관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세 사람은 서류를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월세를 좀 내려야겠어. 한무철이 말했습니다. 뭐? 너 누구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세입자들이 힘들어하잖아. 좋은 생각이야. 김대식이 동의했습니다. 그럼 10% 인하하자. 세 사람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나 건물 몇 개 더 있잖아. 일부는 너희한테 나눠줄까 해. 안 돼. 김대식과 최규태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들어봐. 건물 일부를 팔아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남은 건물은 우리 셋이 공동 관리하자. 네 자식들은 뭐라고 해? 태아랑 서우한테 물어봤어. 둘 다 찬성했어. 오후가 되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무철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모두 축배. 무철이 퇴원 축하해. 여러분. 한무철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못되게 굴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무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됐어요, 무철씨. 이제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획이나 얘기해보자. 최규태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대운빌딩은 우리 셋이 공동 소유하기로 했어요. 1층은 대운치킨, 2층은 1등 부동산, 3층은 모임 공간입니다. 와! 젊은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 그걸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멋있어요, 아버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무철의 진심 어린 고백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한무철은 집에서 재산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이미자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재산 정리하는 중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피해 보상부터. 약 100억. 23빌딩 팔면 될 거야.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건? 대운빌딩, 명동상가, 청담 오피스텔. 월세 수입이 한 달에 5천만 원 정도.
셋이 나누면 충분해. 태아랑 서우한테는 집 한 채씩 사주려고. 여보, 당신 정말 변했어요. 그날 저녁 한무철은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앉아봐. 한무철은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집 매매 계약서야. 너희 결혼할 때 쓰라고. 아버지, 받아. 이거 받고 각자 열심히 살아. 아버지한테 기대지 말고 열심히 살게요. 아버지 사랑해요. 다음 날 한무철은 김대식, 최규태와 대운빌딩 3층에서 만났습니다. 야, 여기 괜찮은데? 인테리어 새로 했어.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야, 너 23빌딩 팔았다며? 응, 120억 받았어. 피해 보상해줘야 하잖아.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이제 그런 거 안 해. 사람이 먼저야. 보상금은 언제 주는데? 다음 주부터. 한 사람씩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전달할 거야. 야, 42년 전 기억나?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우리 손 맞잡고 맹세했지. 그 약속. 이제야 제대로 지키는 것 같아. 앞으로 잘하자. 죽을 때까지. 대운빌딩 3층에서 세 친구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퇴원 한 달 후 햇살 좋은 가을 아침. 한무철은 이미자와 함께 대운빌딩 앞에 섰습니다. 여보, 이 건물 볼 때마다 처음 지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이 건물이 내 전부인 줄 알았어. 지금은 이게 그냥 건물이야. 중요한 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고마워요. 이렇게 변해줘서. 두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서 김대식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식아, 오늘 장사 잘 되겠네. 2층에서는 최규태가 손님과 상담 중이었습니다. 3층 모임 공간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무철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로 설치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멋있다. 여기서 바비큐 파티하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주말에 해. 한무철은 난간에 기대어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자야, 내가 이 건물에 집착하면서 놓친 게 뭔지 알아? 이 풍경, 이 햇살, 이 바람. 그리고 너. 이제라도 알았잖아요. 한태아와 한서우, 김석진과 김아진, 최규태 가족들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사진 찍어요. 모두가 한무철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김대식과 이해숙도 합류했습니다. 자, 다들 웃어요. 하나, 둘, 셋. 옥상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자, 이제 밥 먹으러 가요. 1층에서 치킨 먹어요. 모두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무철은 잠시 건물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많은 걸 배웠어. 한무철은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에서는 큰 테이블에 모두가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자, 건배. 우정에, 가족에, 사랑에, 모두에게. 건배. 한무철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대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도 사랑해요. 대운빌딩은 따뜻한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건물 밖 거리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한무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대운은 돈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 먹어요. 한무철은 치킨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치킨이었습니다. 대운빌딩 앞 간판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대운빌딩, 사람이 희망입니다. 한무철이 새로 단 문구였습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이 대운입니다. 한무철은 미소 지으며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